거기 서서 멋진 사진 찍어요. 엄마, 내 아들의 애정 어린 목소리를 전해드립니다. 가을 하늘. 저는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울었습니다. 내가 산에 오르던 날, 나는 그 말을 들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결코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곳은 조금 위험한 곳이에요. 나도 그래요. 하지만 절벽에 다다르자 긴장이 되었어요. 내 마음. 내가 주저하는 사이에도 아들은 계속 나를 따라왔다. 괜찮아요.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이 장면은 정말 놀랍네요. 엄마, 어디에서 사진을 찍으시나요? 조금 더 가까이. 그것은 제 아들이 경험한 정말 멋진 순간이었습니다. 접촉은 곧 차가운 폭력으로 변했습니다. 진화했습니다. 요나는 그것을 매우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내 몸이 하늘로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바뀌는 순간, 나는 신부가 되었어요. 당신이 너무 많이 말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살람은 공중에 떠다니게 될 겁니다. 내 마음이 되었다. 얼마나 이상한가. 그는 분명히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진실은 나를 믿을 수 없게 만들었다. 내 몸은 내가 받아들이기도 전에 이미 붕괴 직전이었다. 나는 자주 넘어진다. 나는 바람 속에서 내 아들을 부른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아들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것. 바로 그 순간 나는 와인 한 병을 마셨습니다. 처음으로 걷는 동안 나는 뺨을 움켜쥐었다. 학교 점심시간에 눈이 밝아요. 그 모든 기억이 다 사라지면 번개가 치다. 나는 나무와 바위 사이로 걸어갔다. 나를 지나가세요. 다 끝났어요. 이번이 제가 참여하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이것으로 내 아들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내 마음은 깨진 유리조각 같아요. 비슷하다. 그때 큰 소리가 들렸어요. 내 몸이 무언가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무언가가 내 마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올려다보니 절벽에서 바위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나는 노력했지만 죽을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의 마음은 더 이상 없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배신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줄어들었다. 나는 죽은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하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아니, 내 아들이더라도 제가 건너뛰었지만 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것이 내 아들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배신하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심연에 빠지면 잠시만 시간을 주세요. 내 머릿속에 새로운 기억이 나타났다. 제 남편은 정확히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가야, 그건 내가 혼자였던 순간이었어. 병실의 흰색 침대에 누워보세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 한 사람인 내 남편이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나는 당신의 손을 강철처럼 잡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살아가다. 나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울었습니다. 정미 씨가 큰딸을 물려받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남편이 당신과 함께 있을 때는 절대로 그것을 주지 마세요. 남편을 바라보자 내 뺨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40년 동안 당신을 알고 지냈는데, 왜냐하면 저는 당신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부모님, 눈물이 나네요. 장례식에서도 소녀는 확고한 의지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는 거예요. 제 마음은 찢어졌고 당신의 마음도 찢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미 씨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줄 아는 여자예요. 버리고 쇼핑하고 결국 이혼하세요. 남편의 말에 따르면 저는 매일 밤 울었다고 합니다. 나는 숨을 내쉬고 토론을 계속했다.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내 아이들을 위해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매일 했지만 정말 좋았어요. 보기만 해도 가슴 아픈 일이다. 나는 마실 수도 없는 술을 마시고 있다. 저는 남편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생각하며
그 순간 울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아요. 큰딸 정미는 결혼 후 호사스러운 생활을 한다. 저는 백화점의 고급품 매장에 끌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초과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껴서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개 1달러짜리 가방을 사서 가지고 다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언젠가 정미가 헤어졌을 때 우리 가족은 붕괴되는 것 같아요. 남편은 매일 밤 딸아이 방 앞에서 한숨을 쉬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여, 쉬고 있는 당신의 모습이 아직도 살아있군요. 나는 당신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추가했어요. 그런데 정미가 깨어난 후 제 딸이 어려움에 처하면 제발 도와주세요. 상황이 바뀌면 제 힘을 써주세요. 그게 남편이 나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은혜였지만 나는 내 딸을 아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물려받았어요. 다음 날마다 저는 제 상속 재산을 큰딸에게 물려주는 것이 걱정입니다. 나는 이 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며 나는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제가 준비되었을 때 당신이 저를 지원해줄지 걱정입니다. 내면의 운명은 특정한 시간에 일어난다. 흐르고 마침내 하나가 생겼습니다. 결정을 내리라는 요청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정은 다음과 같이 내려졌습니다. 나중에 내 인생을 바꿀 것은 무엇일까? 남편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떠났다. 큰딸 정미가 저에게 연락을 끊었습니다. 휴일인데도 그는 오지도 않았고 전화도 하지 않았어요. 조카 유주를 볼 수 없어요. 정신 차리고 누나 잘 살아. 딸이 있는 것 같아요. 전화할 때는 조심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한 한마디. 그는 앉았다. 지난 2년 동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큰딸이 돌아오는 걸 얼마나 기다렸던가. 모르겠지만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항상 휴대전화를 확인합니다. 그걸 지켜보면서 전화나 문자가 올지 궁금했습니다. 날들은 기다리고 있다. 저는 제 누나와 어머니가 어렸을 때를 기억해요. 이 회사는 지난 2년 동안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는 유주와 막내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자 눈물이 났다. 그것은 통과합니다. 고양이는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를 키웠다는 걸 알았을 때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 그 장면을 한 번 본 적이 너무 감동적이었어. 어떻게? 이곳은 제 여동생의 집이에요. 주소를 알려드릴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약간 혼란스러운 줄 압니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기분이 듭니다. 그가 나에게 연락한 건 경제적인 이유 때문일까? 그리고 저는 남편의 임종 시점에 대해서도 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요청과 제 어린 딸에 대해 걱정이 됩니다. 당신의 자신감을 보면 정말 향상되었나요? 나는 밤새도록 뒤척였다. 상속 분쟁 이후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다시는 당신을 보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제가 그의 발목을 잡아도 그는 계속 거친 말을 했습니다. 왜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없는 걸까? 아직 거기 있나요? 내가 거기에 가면 이상할까? 장소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나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또 실망하게 되면 어떡하죠? 유주, 내가 할머니를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들었을까 궁금해. 나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느라 하루 종일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날 나는 갑자기 남편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다시 한번 내 귀에 설치했어요. 내가 깨어났을 때 도와주세요. 상황이 너무 나빠서 나는 큰딸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준 주소는 내 딸이 수집했고 또한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반찬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내 마음의 일부는 설렘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지나갈 때 나는 더 조심해야겠다. 우리는 결론에 도달한 것 같아요. 그 결과로 한 가족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줄이 매우 길었습니다. 제 막내딸은 제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찾는 동안 가슴이 쿵쾅거렸다. 내가 가본 적이 없는 이상한 동네의 낡은 아파트 건물. 나는 집 앞에 섰고 발걸음이 흔들렸다. 나는 늙어가고 있어서 더 이상 여기에 살지 않아요. 나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제 딸은 보통 정장용 핸드백을 들고 다닙니다. 나는 이런 곳에서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아팠기 때문에 20분 동안 배를 울릴 수 없었다. 나는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 다음 모든 것을 제거하고 돌아왔습니다. 큰딸아이가 눈을 뜨자마자 나왔는데 우연히 무표정한 남자의 딸을 만났어요. 나의 부드러운 미소. 하지만 나는 변했어. 나는 그것을 했습니다. 엄마,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들어오세요. 오랜만에 옛방으로 돌아가 보자. 주방에 있을 때와 방에 있을 때 내 가슴은 더 아팠다. 작은 지역, 침대와 그 위에서의 짧은 잠. 유주는 우리 조카예요. 우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로. 나는 그 순간을 관찰했고 수많은 윈나는 생각나네요. 미안해요. 엄마. 큰딸이 결정할게요. 그것을 열었을 때 나는 떨었다. 미안해요. 모든 게 미안해요. 모든 일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깊이 절을 하고 있던 내 딸은 어깨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 행동의 이유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런 시대에 살아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결표처럼. 제가 틀렸어요. 저는 딸의 눈에 부모님의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나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며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짜이고 거짓이 없다. 사과가 싹을 틔우는 것과 같아요. 침대에서 누군가 구르는 소리. 할머니, 유주가 깨어났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만나요. 저는 아직도 6살 난 조카를 기억합니다. 할머니, 저를 기억하시나요? 유주가 나를 찾아왔다. 당신을 껴안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유주가 많이 컸어요. 어디에 있나요? 엄마는 그녀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유주의 말은 나를 매일 울게 했어요. 내 딸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유주는 감기에 걸려서 오늘 유치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떠났다. 네, 우리 유주가 큰 위기에 처해 있어요. 딸이 설명해준 대로 저는 방이 하나뿐인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상황이 나빴지만 나는 여전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내 딸은 집안의 물건을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다른 성격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나는 그 순간 딸을 용서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엄마, 저는 직장은 있어요. 하지만 아직 젊어요. 이번에는 조직 내에서 승진하게 됐습니다. 힘들지만 지금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제 딸이 한 말에 책임을 질 것입니다. 내 마음의 한 면. 날씨는 따뜻하지만 파괴적이기도 합니다. 저는 항상 원룸 아파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 직위로 승진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지 궁금하네요. 그 순간 남편이 다시 말했습니다. 정미가 깨어나자 나는 생각하기 시작했다. 주머니에 통장이 있는데 도와주세요. 제가 처리했어요. 나는 그것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잘 모르겠지만 확신합니다. 제 딸이 많이 변한 걸 봤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2명의 아이를 주셨습니다. 가지를 주문하셨네요. 그는 나를 보며 고개를 들었다. 하나는 나에게 돈을 주지 않는 것이다. 또한 내가 왔을 때 내 목소리는 당신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드럽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면 떨립니다. 당신이 다른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이건 비밀인데 나는 누구보다도 당신을 좋아해. 당신은 내가 아름답다고 말했잖아요. 내 딸은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부어진다. 아빠, 죄송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오세요. 그걸 깨달았을 때 더 아팠어요. 나는 통장을 열며 몸을 떨었다. 저는 노력했고 이제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제 몫이에요. 아빠,
제 딸은 오랫동안 심장병을 앓았습니다. 엄마, 나 울고 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저는 이걸 집에 가져갈 자격이 없습니다. 이사해서 좋은 교육을 제공해 주세요. 저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셔요. 여러분 모두 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딸이 고개를 끄덕였다. 살아야 해요. 금융서적. 이 돈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신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결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다. 약속을 하면 궁금해진다. 그날 의심스러운 남자가 왔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그것에 대해 물어봐야 할 것 같지만 그럼 누가 당신을 찾아왔나요? 딸이 그 남자가 자신의 남자친구라고 말하자 딸의 표정이 잠시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기업가로서 제 딸은 그때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왜 상속을 받아야 하나요? 그는 왜 계속해서 나랑 같이 가는 걸까? 저는 당신을 찾았고 이제 모두 돌려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딸은 어머니를 돕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진정한 용서와 새로운 믿음, 꽃이 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 누나, 어머니가 내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나는 그것을 내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집에 왔을 때 얼굴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도착했을 때 떨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점자 이미지는 없습니다. 내 얼굴은 빨갛고 파랗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왜 제 아버지는 제 여동생에게 상속 재산을 주었을까요? 내가 그 돈을 절대 주지 말라고 했잖아. 끝났어. 내 마음은 중간에 떨어져. 내가 앉았을 때 아들의 눈은 매우 이상하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날카롭지만 그렇지 않다. 당신의 눈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 여동생은 많이 자랐어요. 변화. 나는 깨어나서 유주와 함께 있고 밥을 먹고 지낼 것이다. 저는 최선을 다해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정말 많이 웃었다고 합니다. 제 여동생의 말에 따르면 불과 2년 조금 넘었다고 합니다. 내가 그걸 고려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말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며느리도 동의했습니다. 엄마, 제 남동생은 돈이 필요해서 그랬어요. 그것이 쇼였는지 아닌지 의심스럽다. 척추가 부러질 것 같아요. 추운 날씨. 아들과 그의 아내의 말은 왜 의미가 있을까? 나쁜 기분. 저는 상속 문제에 대해 화가 났을 뿐입니다. 더욱이 아버지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께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 아이의 표정은 어땠나요? 남편의 진짜 위지가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말하려고 노력했어도 제 아들은 여전히 잘 말했어요. 그렇군요. 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 실종된 아들의 마음은 아직도 남아있다. 얼마나 이상한가. 아내와 아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내가 그것을 그에게 주자 그는 즉시 일어섰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틀렸어요. 아빠, 당신의 생각이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사과드립니다. 그의 아들의 눈은 그의 말과 달랐다. 매우 춥습니다. 며느리는 수줍게 웃었다. 나는 일어나서 문 밖으로 나갔다. 아들이 엄마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사람을 너무 믿으면 돈이 위험해집니다. 이 문제에선 누구든 속일 수 있어요.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하더라도 내 부모님은 내 아들과 나를 떠난 아내입니다. 돌아왔지만 내 마음은 그대로예요. 제 고통은 점점 심해졌고 저는 계속 아들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집안을 돌아다녔다. 누워있을 때도 며느리는 낯선 표정으로 몸을 뒤척였다. 웃다가 사라지다.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태도도 불안정합니다. 여보, 우리의 일상행동이 왜 이럴까요?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바라보며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 그때 나는 중얼거렸다.
저는 이런 불안감이 현실이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나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과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하이킹 가자요. 남편을 잃은 후로는 여행을 다닐 수도 없었고 지역 공원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갑자기 제게 달려왔습니다. 그는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이킹을 추천해요. 며느리도 웃으며 알았어요. 라고 말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나는 종종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이 온다. 우리에게 오세요. 가운데 가슴. 저는 남편과 함께했던 도박 때문에 슬픕니다. 저는 남편이 항상 제 손을 잡아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다리다. 네, 그럴게요. 망설여지는 건 괜찮아요. 제 아들이 저에게 그것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부모님도 이렇게 슬퍼하시죠? 당신은 우리가 그런 일을 하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같이 가자. 마지막으로 저는 아들과 그의 아내와 함께 갔습니다. 제안을 하세요. 나도 동의해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보내게 되어 기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차로 갔던 곳은 정규야, 생소한 산길이구나. 우리는 보통 어디에 가나요? 하이킹 코스가 아니었는데도 아들은 매우 차분해 보였습니다. 나는 이곳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시원하고 좋은 비밀의 장소예요. 그리고 산길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에요. 주변은 매우 조용했고 등산객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험난한 길이 아니면 이것이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걷는 게 맞는 걸까? 그냥 평범한 거예요. 너무 위험해요. 엄마, 제 생각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가면 정말 멋진 전망대가 있어요. 그들의 톤이 선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척추가 차가워지고 있어요. 며느리도 따라갔다. 두 사람은 기분 좋은 눈빛을 교환했다. 나는 자고 갈 것이다. 아들은 며느리의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조금 더 가세요. 어차피 높은 곳이니까요. 그런 말은 나에게 영감을 주지 않는다. 정말 짜증나. 우리는 그런 태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하다. 올라갔고 둠이 정상에 올랐지만 아들아, 나는 너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말할 수도 없다. 저는 더 빨리 걷고 그렇게 일합니다. 아들을 감시하세요. 난 바쁜 거 아니냐? 잠깐. 정구야, 내 말은 진심이야. 그것은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절벽으로 깊이를 가늠할 수 있어요. 절벽은 셀 수 없이 많다. 그때 며느리가 아들에게 속삭였다. 나는 긴 소리를 들었다. 소름이 돋네요. 저는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분명하게 들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아들이 나에게로 오고 있어요. 엄마, 여기 사진이 있거든요. 좋은 배경을 담아 사진을 찍은 후 나는 이 말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의 모자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는 아닐 거예요. 엄마,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야 합니다. 배경이 너무 좋고 아들의 애정이 넘치네요. 이 시점에서 목소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절벽에 다다르자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밑에 휘파람을 불 때마다 어지러움이 나고 몸이 떨립니다. 나는 너무 많은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각한 위험입니다. 다른 곳으로 사진을 찍어보세요. 내 목소리. 나는 몸을 떨며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아들은 내 팔을 잡고 뒤로 물러나려고 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를 의지할게. 거기 있는 꽃과 함께 사진을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손은 내 아들의 손이에요. 날씨가 따뜻했지만 따뜻함이 꽤 물결표보다 저는 무섭고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나는 항상 당신의 강한 말을 듣습니다. 새 며느리가 오면 누가 참을성이 없겠어? 나는 목소리를 감지했다. 매우 시끄럽습니다. 아들의 짜증나는 대답은 자기가 깨달은 거임. 저는 이것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등산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엄마, 깨닫기엔 너무 늦었어요. 잠깐만요. 내가 자리를 잡아줄게.
아들아. 한동안 나는 그의 허리를 잡았고 그의 손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산을 하이킹하던 중 추워졌어요. 이제 내 따뜻한 손은 항상 나를 꼭 껴안아요. 아이스링크와 유사하다. 너무 추워요. 정규야. 입이 떨려요. 뒤돌아보려고 했을 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늘리는 거야. 좋아요. 서둘러서 없애세요. 감동적인 며느리의 말. 나는 듣고 알게 되었다. 그 순간 내 아들의 속임수 능력이 폭발했습니다. 내 몸은 성장했습니다. 절벽처럼 보이네요.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절벽에서 떨어지는 순간 내 눈에는 나는 아들의 차가운 눈빛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태어난 후 첫 포옹의 따뜻함. 바람을 가르며 눈은 어디로 갔는가? 넘어지면서 머리가 빙빙 도는 걸 느꼈어요. 그것은 분명하다. 우리의 단골 손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 힘든 현실을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내 몸이 먼저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나는 떨어지고 있고 시간은 끝났다. 마치 하늘과 땅이 뒤집힌 것 같아요. 갑자기 나는 내 아들과 그의 아내가 멀어져 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소리가 점점 사라져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에는 죽었을 거라고 확신했다. 먼저 아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청년. 그날은 제가 학교에 처음 온 날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입문일. 시간과 함께 순간은 흘러갑니다. 끝났어요. 정규 씨. 왜 그런 말로 대화를 끝냈어요? 나는 기억을 잃었고 하늘도 나를 버렸다. 기적적으로 저는 절벽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튀어나온 바위에 걸리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존재했지만 그것이 실제로 시작된 것은 그때였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4일간의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너를 기다렸으니까.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 절벽에서 튀어나온 바위 위에 가지다. 완전히 무너지지 않으면 그것은 마법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정규는 지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내 아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아들의 뱃속에서 혈전이 나오고 있어요. 당신이 나를 죽이려 한다니 믿을 수가 없어. 첫날은 그런 공포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내 몸은 긁힌 자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멍보다 더 아픈 건 내 마음이다. 아들의 배신을 생각하니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나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살아야 합니다. 둘째 날, 목이 아팠습니다. 저는 가방에 넣어둔 물과 간식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은 그것을 받고 듣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내 입술은 건조하고 갈라졌어요. 누구든지 나를 도와줄 수 있나요? 나는 비명을 지르려고 했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신중하게 선택되었고 조용합니다. 목이 아팠지만 계속했습니다. 나는 비명을 질렀지만 메아리만 들렸다. 셋째 날, 나는 지쳐서 돌아왔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춥고 밤에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나는 언제나 뜨거운 햇볕에 괴로워요. 바위 틈새에서 자라는 이끼. 노력해보았지만 충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계속할 수 없어. 얘야, 밤에 하늘에 달이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 남편을 만나다. 나는 죽음이 다가왔다고 생각한다. 그게 존재한다고 느낀 건 처음이었지만 얼마나 이상한가. 진정하세요. 아마 이게 나일 거예요. 내가 이것이 내 마지막일 것이라고 상상하기 시작했을 때 나의 의식은 넷째 날까지도 계속해서 희미해졌습니다. 넘어져서 입은 부상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온몸이 불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갈증은 고통을 이겼다. 나는 네가 유명해질 거라고 믿어. 유주야, 미안해요. 당신 엄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뭔가 잘못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 알았어. 나는 이렇게 죽지 않을 거야. 가능하다는 걸 인정해야겠습니다. 바로 그때 절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나는 제발 나를 구해주세요. 라고 소리쳤다. 어떤 사람의 목이 찢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비명을 질렀다. 이것은 마지막 기회는 아닙니다. 정말 기적과도 같습니다. 부인, 소리가 들렸어요. 실제로 약초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발견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 절벽에서 떨어졌을지도 모른다. 잠이 안 와요 하지만 하늘은 나는 그에게 버림받지 않았다. 아마 내 남편이 그랬을 거야. 어쩌면 하늘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를 보호해줘. 방금 그것을 벗은 사람을 봐주세요. 보이스 약국. 그들은 처음에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절벽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요. 당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거기에 여자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파위는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곳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 약초학자의 긴급 보고. 나는 알아냈어요. 그제서야 나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울 수 있어요. 부인, 그냥 흘러내리기만 하네요. 조금만. 방금 119에 알렸어요. 도와주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나요? 헬리콥터가 공중을 나는 소리가 들리나요? 풍력 프로펠러의 바위가 제가 시작한 곳입니다. 나무가지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구조대원은 밧줄을 타고 올라와 나에게 다가왔다. 그녀가 여기 있으니 깨어나야 해. 도착했습니다. 구조자의 목소리.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그 목소리는 천사의 목소리와 같았지만 그 순간에도 내 마음은 앞서 말했듯이 이것은 여행입니다. 아니요. 구조부터 시작해보죠. 나는 아들의 밀림을 받았습니다. 구조대원들의 얼굴. 나는 억압을 받을 때에도 여전히 제 피부는 항상 아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환자는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사내 구조대. 나는 그에게 어떻게 그 절벽에서 내려왔는지 물었습니다. 경찰에 연락하세요. 보고할 문제가 있습니다. 보안팀. 그는 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4일 후 나는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감일을 앞두고 굳건히 서다. 나는 아들이 책임을 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해야만 한다. 너무 화가 났어요. 나는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한다. 몸 밖으로. 만약 그런 짓을 하는 자는 비록 그들이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벌을 받을 것이다. 나는 부모님께 벌을 주기로 했습니다. 나를 죽이려던 놈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는 내 아들이 아닙니다. 구급차가 가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결정을 내렸다. 정의는 생존자들의 복수가 아니다. 실현해보세요. 이 몸을 위해 곧 회복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보세요. 나를 지켜봐 주세요. 내가 성공했으니까요. 나는 할 수 있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내 마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더 합리적이다. 나는 그것을 돌아올 수 없는 강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마침내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은 실제로 경찰이 한 말을 그의 어머니에게 전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병실에서 제 연설이 끝나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아들의 집으로 가자고 합니다. 나는 반드시 아들어를 직접 만나러 가야겠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세요. 저는 경찰차를 타고 아들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올바른 곳에 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친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저는 여기 있어요. 열려있는 내 아들이 있던 때 나는 내가 죽어서 말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엄마의 목소리는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돌아가신 정규야 어머니로부터 전해받았습니다. 문을 열어. 침묵이 계속되었다. 열릴 수 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 얼굴이 비슷하네요. 마치 유령을 본 것 같다. 제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물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놀라서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가 나와 함께 살기 위해 돌아왔고 그것은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네, 오해입니다. 간단히 변명하세요.
저는 어머니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랫동안 그 순간을 찾아왔습니다. 나는 분노를 억눌렀다. 내 손은 폭발하면서 공중에서 격렬하게 휘둘렸다. 나는 아들의 뺨을 세게 때렸다. 내 생각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절벽을 잡을 수 없을 때 나는 날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밀려났다. 네가 한 말을 전부 기억해. 제 남편은 제 참여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아들아,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바람을 피우는 커플들. 그것은 그들이 다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나는 돈을 좋아하므로 그것을 제안합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빚을 지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경찰에 의해 감시되고 기록됩니다. 공동 책임. 그들의 계획은 안에서 하나하나씩 밝혀진다. 거기 있으니까 지금 당장 멈추세요. 그 차가운 목소리에 아들과 그의 아내는 말이 없었다. 내가 물었더니 그렇게 하더군요. 나를 만나지 마. 당시 아들과 그의 아내는 경찰에 의해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 며느리가 체포되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시청하면서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미안해요, 엄마. 내가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때 내 아들은 울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용서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낙원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의 아버지 박정규 씨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를 위해 지금으로부터 6개월 동안 준비해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형사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 내용을 설명하세요. 내 마음은 그것 때문에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빈카드의 가치가 1억을 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개인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탐정이 내 엄마의 행운에 대해 이야기하다. 나는 단어가 어떻게 칼로 변할 수 있는지 연구했습니다. 첫 번째 재산은 큰딸에게 주어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를 괴롭히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큰딸이 우리 엄마의 재산을 상속받게 될 거예요. 시청자들은 계획을 조정했습니다. 나는 사고로 어머니를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죽은 사람의 재산을 물려받으려고 했습니다. 아들의 휴대전화는 경사져 있습니다. 내 검색 기록 보기, 등산 중 추락사고, 부모 사망 및 부상 통계, 대단한 살인 계획과 이 사진은 사고가 발생하기 이틀 전에 감시 카메라에 의해 촬영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화면에서 하이킹 코스를 보고 있어요. 이는 현장 학습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람이 많지 않을 때에도 체크 앤 클리프, 위치 보고와 벨울림 등 모든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산의 방향은 신중하게 선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려면 그것을 알아내는데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가거라, 아들아, 추워. 걸을 건가요? 곰곰이 생각해 본 끝에 저도 며느리의 증언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고 남편은 독수마초 때문에 발진이 생겼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이 끝나자 어린 며느리의 말은 점점 사라졌다. 딸이 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수락했다. 모든 형제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내 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순종적인 동생이며 어떤 상황에서든 형을 존경합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큰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 저는 그걸 할 수 없어요. 알겠어요. 하은이가 발전했다. 제가 실수한 건가요? 그건 내가 아니야. 제 실수였어요. 아니, 돈 때문에 동생이 망했어요. 가족 파티에서 만들었어요. 나는 결단력이 강한 사람이다. 저는 제 아들이 앞으로 단골이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우편물을 가지고 면화밭으로 가지 마세요. 지금 우리 가족에는 형제가 2명과 아들이 1명 있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어머니가 없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제 아들은 그때서야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독립적으로 법원에 나갈 것이다.
밤에는 더 힘들어. 아들아. 저는 항상 제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내가 걷기 시작하자 그는 나를 껴안았다. 학교 스포츠의 날, 리틀 핸즈가 달릴 거예요. 신랑의 결혼식을 응원했던 순간. 사랑하는 사람아, 당신의 드레스를 보면 얼굴이 밝고 웃는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을 잘못했을까? 매일 밤 그는 나에게 말을 걸어요. 당신이 살아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지만 이는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내 가슴에 박힌 칼을 빼낼 수 있을까? 절벽 사이에 더 많은 것이 있을 것이다. 지금 가장 아픈 건 마음의 상처예요. 사실은 모든 것입니다. 그것은 거실의 벽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떼어버렸고 다시는 벽에 걸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 사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순간들은 모두 사기일 뿐이다. 내가 그것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나는 가끔 아들에 대한 꿈을 꾼다. 어린 시절로 돌아가 제품을 환영합니다. 깨어나면 꿈이 더 아름다울 거예요. 아프기 때문에 그랬어요. 엄마, 우리 집 더 가까이는 어때요? 매일 여기 올 수 있나요? 엄마, 거의 다 왔어요. 두 딸의 추천으로 저는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는다. 고개를 끄덕이자 집안은 텅 비어 있었다. 가능하다. 배신은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내 새로운 집이 꽉 찼거든요. 아담, 딸 집에서 도보 10분 거리예요. 엄마, 매일 아침 저는 집에서 5분 거리에 있어요. 도시락을 가지고 픽업하러 가겠습니다. 나는 매우 바쁘다. 이 수업에서는 어떻게 요리할까요? 공부하면 엄마가 판단할 거예요. 내 큰딸이 웃고 있어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웃음소리가 예전만큼 크지 않습니다. 매일 내 딸아이는 따뜻함을 느낍니다. 엄마, 저는 퇴근길에 종종 이곳을 지나가곤 해요. 오늘은 무엇을 했나요? 맙소사. 나는 언니의 도시락을 좋아해요. 너무 맛있어서 낮잠 자면서도 웃었어요. 나는 떠났다. 처음엔 수줍은 미소. 주말에는 종종 시내 시장에 가요. 엄마, 이 요리 정말 맛있어요. 에 대해 알아보세요. 야, 이거 다 너를 위해 샀어. 그 다음에는 큰딸네 집에 갔는데 우리는 함께 먹을 수 있어요. 유주는 많이 컸어요. 할머니, 우리 조카가 학교에 갔어요. 정말 그렇게 큰가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믿어요. 내 딸은 잘 자랐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가끔은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절벽에서의 추억, 내 아들의 아름다운 눈. 하지만 지금은 정말 다르죠. 제가 악몽에서 깨어났을 때 딸들이 제 옆에 있었습니다. 내가 그녀를 안아주기 때문에 엄마, 다 왔어요? 친구, 엄마가 다시 살아나도록 도와주려고. 우리는 느리지만 확실합니다. 나는 새로운 과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것을 탐험하고 있어요. 요즘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지만 나는 감옥에 있는 아들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그는 꿈에서 우리 엄마를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렸습니다. 그 순간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은 더 이상 여기에 없습니다. 그를 고의적인 살인자로 취급하세요. 내가 숨고 싶을 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마음속에 눈물 어린 얼굴이 떠오르자 돈이 내 눈에 들어왔다. 정말 나쁜 짓을 해서 미안해요. 무섭네요.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죽을 때까지 무릎을 꿇어라. 나는 내 회개를 증명하고 싶다. 제 아들은 15년 만에 40살이 됐습니다. 이제 이달 중순입니다. 귀하께서 이 편지를 주의 깊게 검토하시고 아들에게 도전하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를 만나서 내 생각을 생각해 보아야 할까요? 둘 중 하나인가요? 계약서 서명일 면접 참석 여부. 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딸은 결코 그녀의 오빠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알려주세요. 저는 항상 걱정이 됩니다. 잠들 수 없어요. 각 부분을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당신은 부모님을 부양하시나요? 당신은 돈을 사랑합니다.
만약 참석하신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거울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다시 돈을 돌려주실 수 있나요? 잃어버린 가족의 행복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아니요. 집에 평화가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나는 그것이 완전히 되기를 바랍니다.